자, 2022년 4월 16일 토요일, 불타는 토요일 붕어양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 봄 날씨였어. 예. 아마 날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이들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낮에 햇살이 좀 따갑긴 했습니다만 안 더웠어요. 바람도 많이 불었어. 그래서 아마 뭐 벚꽃 구경이나 간만에 좀 나들이 가시는 분들 기분 좋은 날씨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두꺼운 거 입으면, 긴팔 입으면 좀 약간 땀이 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기분 나쁜 땀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좀 좋은 날씨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그렇게 이제 주말에 보내지 않았나. 예. 뭐 내일 또 보니까 비가 안 오는 것 같아서 오늘 같은 날씨가 계속될 것 같은데, 예,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썰방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썰입니다. HK유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HK유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수원이 근무지이지만 현장 시습 겸 양산화 때문에 1년 가까이는 지방 여기저기 머무를 예정입니다. 불만은 없습니다. 저도 전 직장과 대학원생 때 전국 여기저기 천안, 경주, 수원, 창원 등 출장을 많이 다녔으니까요. 연구개발의 업무 특징상 미팅, 세미나, 학회, 양산화, 특허 등의 이유로 타 도시 및 지방 오지 공장으로 많이 출장 다니는 것을 알고 있어서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회사에서 양산화할 때 팀원 중 몇 명은 공장에 남아야 하는데 웬만하면 여직원 말고 남직원을 배치시킨다고 합니다. 파트장님이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엔 불만이 생겨서 성비를 맞춘다고는 소문이 들리는데 이것 자체도 어이가 없습니다. 남자는 뭐 지방이 좋아서 가는 줄 아는가요? 지방 파견보다 이 부분이 더 화가 나네요. 지방 근무보다 양산화에서 연구가를 내놔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자라서 배려해서 뭐 지방 안 보내나요? 성비 맞춘다고 노력하는 것 자체도 참 웃기네요 라고 굉장히 감정이 실린, 어찌 보면 분노의 질문을 보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연이네요. 읽다 보니까. 참고로 우리 HK님은 국내에서 알아주는 굴지의 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반도체라고 하시면 아실 거예요. 몇 개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회사 자체에는 불만이 없는데 회사의 제도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아. 그러니까 HK님은 그런 거예요. 회사의 일적인 부분이나 사람적인 부분이나 복지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만족하고 다닙니다. 왜냐? 그 전에 워낙에 안 좋았으니까. 힘들게 들어왔으니까 사람들이 왜 여기를 다니려고 하는지 알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감 표현했는데, 근데 회사의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좀 불만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저도 공감할 것 같아요. 네, 공감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최근에 불만이 생겨서 성비를 맞춘다는 소문. 이게 뭐냐 하면, 요거죠. 이게 참,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 입장에서는 참 불만이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성 할당제가 뭔지는 아시죠? 우리 이걸 제가 젠더 갈등이나 갈라치기 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업에서 여성 비율을 강제로 특정 퍼센트까지 채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어도 안 맞아도 여성을 강제로 비율을 맞춰가지고 뽑아야 되는 거야. 그걸 이제 여성 할당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좋은 제도입니까? 나쁜 제도입니까? 여러분 봤을 때 이게 좋은 제도입니까? 나쁜 제도입니까? 특히 사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좋은 제도입니까? 나쁜 제도입니까? 굉장히 나쁜 제도입니다. 굉장히 나쁜 제도예요. 회사가 무슨 자선 사업가입니까? 그냥 비중 맞추려고 강제로 뽑게. 회사가 철저하게 이윤집단이잖아. 이익집단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고 필요로 있고 오래 다닐 수 있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 뽑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건데, 그냥 성비 맞춘다고, 비율 맞춘다고, 어떻게 보면 회사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뽑는 거죠. 물론 거기 뽑힌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열심히 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뽑혔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건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공정한 건 맞습니다.
근데 HK유닛도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답답한 게 그런 거잖아. 이런 것들은 회사 안에서 표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정말 잘못됐다고 이해하고 싶은데 회사 사내 방침이나 어떤 그런 분위기상 괜히 얘기했다가 내가 싸잡아서 욕먹거나 심한 경우에 매장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죠. 겉으로는. 근데 HK는 조금만 기다려서 이거 없어질 겁니다. 없어질 거예요. 근데 이거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왜 좋은 제도가 아니냐? 들어와놓고 욕먹는 제도입니다. 근데 HK님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꼭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과연 저 할당제로 들어온 사람들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생존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HK님이 여자분들이 삼성에 들어와서도 남자보다 퇴사율이 월등하게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삼성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어떤 엔지니어, 기술자 회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회사의 어떤 중요한 어떤 포지션이나 그분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CEO나 또 회장까지 가는 그런 루트를 뛰는 회사예요. 그래서 뭔가 성과를 보인다거나 어떤 그런 존버하거나 뭔가 회사에 어떤 일꾼이 되는 사람들을 올려주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철저한 성과제 회사죠. 그럼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돼. 근데 보여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회사에서 가만 놔두지 않죠.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고 대우를 받으려면 그만한 대가, 그만한 책임, 그만한 성과를 보여줘야 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런 할당제 들어온 사람들이 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 애초에 공정하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뭐 HK님도 아시겠지만 이 할당제 들어오신 분들이 공대로 이제 공대생보다는 물론 공대생도 있긴 하지만 문과생들이 많잖아. 근데 사실 님도 아시겠지만 그 회사에서 문과생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본사나 경영 말고는 없어.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닌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특정 위치까지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왜냐? 성과를 보여줘야 되거든. 뭐 이런 말 하면 여자분들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왜 보면 남자들이 왜 부장이나 상무까지 왜 진급을 하는지 한번 그 불합리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그만한 성과를 보여줬고 회사의 노고를 보여줬기 때문에 올려주는 겁니다. 반대로 사기업에서 여자분들 뭐 대기업 같은 데 보면 과장 보기 힘들고 부장은 거의 더 보기 힘들죠. 왜 보기 힘들까? 그만한 성과를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야. 회사에 시킨 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만 운운하고 특정 한정된 포지션만 유지하고 있고 회사에 시킨 대로 여기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남아서 여기까지 다 끝내라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수행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안 올려주는 겁니다. 안 올려주니까 회사에서 이런 직원들이 계속 놔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존이 힘든 거죠.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죠. 회사의 입장, 회사도 이런 문제점은 알지만 이게 정치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회사에서도 제가 봤을 땐 그래. 회사의 어떤 중요한 어떤 역할을 맡으시는 어떤 그 중역분들이나 CEO분들이 이 사항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지금 이걸 뭐 어떻게 바꾸지 못하는 게 이게 사실 이 할당제라는 게 그냥 여러분 불공정한 제도라는 거 알고 있죠. 남자분들은. 남자들이 공정하다 얘기하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유의천장이라고 하죠. 유의천장이 대표적인 제도 중에 하나죠, 이게. 실력과 공정성 없이 그냥 특정 성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뽑아주는 거. 그러면 HK님 회사가 원래 이 제도를 택했냐? 아니잖아요.
원래 이 제도를 절대 택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삼성은 원래부터 남초 회사였습니다. 원래부터 남초 회사였어요. 엔지니어 중심에.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제도가 들어오면서 어쩔 수 없이 뽑으면서 들어왔잖아. 네.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게 문제가 많아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땐 그런 거야. 이게 지금 뭐 회사의 어떤 가장 높으신 분이 그 회장님도 이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닐 거예요. 왜냐면 회사 입장에 손해거든. 무조건 손해예요, 이거는. 손해인데 나라에 시키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반도체 회사뿐만 아니라 뭐 대기업들 다 그렇죠. 생각 같아서는 진짜 이거 금방 때려치우고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이제 정권에 어떤 찍혀가지고 사업 이제 아이템을 못 받거나, 예,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게 정치적 얘기 나를 하고 싶진 않은데 이 제도가 정치적인 영향이 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밀접하게. 이런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기분 나빠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앞으로 이게 내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이 할당제가 없어진 부메랑 효과가 장난 아닐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 할당제가 없어지면 엄청난 부메랑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예 대놓고 안 뽑을 거야. 네. 물론 지금 아직까지 눈치 보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한 일정 시간 지나면 할당제가 없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없어질 것 같긴 하. 왜냐면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제도가 아닙니다. HL님도 아시겠지만 원래 있었던 제도가 아니에요. 그 회사의 어떤 뭐 파트장님이나 차장님한테 물어보세요. 10년 이상 다니십니다. 없어 원래. 이런 제도 없었습니다. 저분들은 뭐 동기, 내 동기 다 남자인데 여자들 뭐 들어오긴 했는데 걔네도 뭘로 못 버티고 다 나가던데 이런 얘기해요. 기업들이 지금 참고 있어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네, 없어지면 아마 다음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피바람 불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 지금 내가 봤을 땐 사기업들이 지금 나를 갈고 있어요. 이 제도가 없어질 때까지 나를 갈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제 어두운 캄캄한 방에서 빨리 없어져라. 없어져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예.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자초한 겁니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불공정이 아니라 엄청난 불공정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존은 뭡니까? 경쟁이에요, 경쟁. 엄청난 경쟁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물론 경쟁이 너무 잔인한 거긴 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 왜냐 모든 걸 다 그거 할 수 없잖아. 모든 사람이 다 대기업 일하고 싶다고 대기업 갈 수 없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도 기왕 뽑는 거면 우리 회사에 기여할 수 있고 객관적 스펙이 뛰어나고 능력이 좋은 사람 뽑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건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달면 안 됩니다. 회사는 자선 사업단체가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 걷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대기업이라면 어떤 식으로도 우리 회사에 어떤 엄청난 이득이나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남자들을 많이 뽑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자분들이 들어와서 성과를 보여주고 오래 다니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으면 회사가 여자분들 많이 뽑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렇잖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여직원을 써본 결과 어떤 이제 문제점들이 발견되니까. 예. 그래서 뭐 남자 직원들이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달면 안 돼. 그러면 여자분들이 경쟁 속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회사가 시킨 대로 다 하고 가라는 대로 다 가고 다 해야죠.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말이 됩니까 이게? 안 그래요? 근데 이거 제가 HA님한테 약간 좀 그래도
힘이 되는 말을 해드리려면 뭐냐 하면, 지방 근무를 왜 안 보낼까? 여직원들을 왜 지방 파견을 안 보낼까? 파견이나 출장을 안 보낼까? 이 부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회사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안 보낼만 하니까 안 보내는 거야. 그냥 보내기 그러니까 그냥 배려해 주는 게 아니라 보내기 싫으니까. 왜냐하면 일단 지방 가서 적응 못 한다는 거죠. 물론 남자분도 적응 못 하지만 그 적응이 못하는 강도가 여자분들이 월등하게 세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방 생활이라든지 아니 지방 사람들하고, 왜냐하면 아무리 저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이제 지역 공장 같은 게 지역색을 많이 띈단 말이에요. 그쪽 지역의 문화를 많이 띄겠죠. 그럼 그쪽 사람들하고 맞춰가면서 어떻게 좀 융화되고 해야 되는데 여자분들이 대체로 그걸 잘 못해. 상당히 못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 근데 이거 사실이잖아. 그리고 지방 출장이나 어떤 그런 파견을 갔을 시에 뚜렷한 성과가 없죠. 네. 예스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성과가 없습니다. 성과가. 대기업일수록 지방 출장 파견 피할 수 없어요. 왜냐, 공장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아이템마다 공장들이 이제 분리돼 있잖아. 그리고 엔지니어라고 하면 회사에 들어가는 뭐 부품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시스템을 다 알아야 됩니다. 남자분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저 HK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님이 성장을 위해서라도 지방 출장을 마다하면 안 돼요.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여직원도 어떻게 보면 이거 내가 봤을 때 좀 심하게 하면 바보입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의 기회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왜냐, 내가 회사에 들어왔으면 삼성이 어떤 회사입니까? 반도체 회사고, 그 반도체 만드는데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구조라든지 그거를 그냥 회사에 그냥 강의만 들어서 그냥 알겠습니까? 아니죠. 직접 가봐야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일이 짜여지는지를 직접 보고 생활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그런 직원을 당연히 올려주고 능력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한 군데만 몰빵이 되어 있고, 힘든 건 안 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특정 지역 가는 걸 기피하고. 여러분이 CEO라면 그런 직원을 대우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은 직원을 원할까요? 당연히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 직원을 원하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여직원들 입장에서는 자충수예요. 네. 오히려 본인의 입지를 위태롭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 회사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냐 하면, 자, 이창근님 먹으세요? 그런 거에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뽑아주긴 할게. 대신에 그냥 대리, 과장은 절대 안 달아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짬대로 나무 생각하지 마. 성과 안 보여주면 다 바로 나갈 테니까. 이게 그런 거에 뭐냐 하면, 사실 HK님도 아시겠지만 수도권에서 성과를 보여주기가 참 막무합니다. 네, 막무해요. 뭐 어떤 성과를 보여줄 거야? 솔직히 여자분들이 있는 그런 포지션이 성과를 보여주기가 애매한 자리입니다. 단순 사무가 성과가 뭐가 난타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회사에서 진급을 시켜주거나 이 사람한테 돈을 주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이 없잖아. 명분이 없는 자리에 계속 남아있어. 그럼 회사는 그 사람을 챙겨줘야 되냐?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분들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해당이 안 돼. 그런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능력 있고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은 챙겨줘야 돼, 당연히. 사민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챙겨주고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직원들이 그렇지 않은 직원들보다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런 여직원들을, 그러니까 모직원들 싸잡아서 그 사람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회사에 들어놓고 이것저것 가리고, 기피하고 그런 직원들이 많은 거죠. 뽑아주기 전까지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디를 보내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뽑아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다가 들어오고 나서는, 아, 저 싫은데요? 저 거기 왜 가요?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죠. 화장실 들어올 때랑 나갈 때는 다른 거죠. 여러분이 회사 CEO라면 그런 사람 직원들 월급 올려주고 진급시켜주고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냐 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고 여자분들 과장이 이게 그러니까 사원은 좀 있는데 과장까지 가버리면 과장 돼버리면 숫자가 흉극하게 적어지죠. HK님 그거 아시죠? 예. 대기업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사기업이 그런데 사원 때는 여직원들이 좀 보여요. 대리까지 보이는데 과장이 딱 올라가면서부터 여직원 쓰고 확 줄어들고 차장까지 넘어가면 진짜 안 보여요. 그럼 부장까지 가잖아? 손에 꼽을 정도야. 자세히 안 보면 찾기 힘들어요. 임원까지 가잖아요? 정말 모래사장의 김서방 찾기야.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거는 회사의 문제라기보다는 편한 것만 찾겠다는 본인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회사는 절대 바보가 아니야. 응? 여러분, 모든 기업들이 모든 기업들이 편한 그 직원들을 노예로 쓰는 건 맞죠. 돈을 주고 노예 쓰는 건 맞아요. 근로자가 어떻게 보면 나쁘게 봐도 노예가 맞아. 근데 노예를 하더라도 제대로 노예도 노예 대접 받고 싶은 거잖아. 안 그래요? 근로자도 근로자 받고 싶은 거잖아. 근로자 대접 받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받고 대우 받는 거예요. 내 가치 인정 받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해야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직원과 여직원의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죠.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남자 직원들은 싫어도 나중에 내가 뭐 좀 잘 될 걸 생각하고 미래를 봐서 이게 이득이라 생각하면 가잖아요. 근데 여직원들은 당장 힘들면 안 간단 말이야. 당장 뭔가 손해보는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여직원들 못 살아남습니다. 이게. 종국에 가서는 본인들만 손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잠깐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생각하고 미래를 보지 않는 거야. 미래를 절대 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뭐 대리마다 끝날 거야? 아니 그렇지 않나요? 짬 대리마다 끝날 거예요? 삼성 같은 경우에 대리만 한 사람도 남겨놓습니까? 안 남겨놓죠. 나가라고 하죠. 오히려 여러분 사기에 가면 남자 직원보다 여직원들 40대 버티기가 더 힘들어요. 여직원들은 결혼한 사람이건 안 한 사람이건 뭐 우리 저 대기업 다니거나 중견기업 다니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사무실이나 어디 가더라도 여자분들 보통 사무실에 있잖아. 사무실에 있으면 40 넘었을까지 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보통 대기업 다니는 여직원들이 보통 결혼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많아. 옛날에는 그냥 대부분 그랬었고 지금도 그런 분들 많죠. 네. 아니 결혼 안 하신 분들 노처녀분들도 40 넘어가면 얼굴 보기 힘들어요. 왜 그럴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뭔가 성과를 안 보이고 경력만 찬 사람들은 회사 입장에서 그냥 다 데리고 가줘야 되는 겁니까? 그럴 건 공무원 하지 왜 사기업 돌아가지고 그런 행동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점점 시간은 가면 갈수록 양질의 어떤 그런 일꾼들 신입사원들 계속 들어오는데 누구는 뭔가 성과를 안 보여주고 짬만 찼어요. 그러면서 건의만 내세요. 공직사회에는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근데 사기업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권위를 내세우려면 내가 능력이나 어떤 성과를 보여주고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가야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 관리자 직함을 달든가. 근데 달지도 않는데 그냥 버티기만 하면 회사에서 어련히 대우해주고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죠. 이 여직원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게 본인들한테 본인 입지를 굉장히 좁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왜 사기업에서 40 넘어가서 여직원도 보기 힘든 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근데 기분 나쁘더라도 자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뭔가 문제가 있다면 저한테 반박을 해보세요. 자기들만 이 문제를 몰라. 자기들만. 어?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봤을 땐 모든 여직원들은 아니겠지만 상당수 여직원들은 역지사지 자기만 생각을 해. 운전할 때 보면 약간 그렇잖아. 운전할 때 약간 남자 여자는 좀 많이 다른 게 남자분들은 운전할 때 뭐 내가 가려고 하는데 차가 오면 알아서 빼주거나 하는데 여자분들 기다리잖아요. 내, 내가 여자니까 자기들 알아서 피해주겠지 생각을 하잖아. 이 운전할 때도 느껴지. 이 운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회사 다닐 때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왜 그렇게 해줘야 돼? 왜? 왜? 공감되시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왜 조금 골목길 같은 데 가면 왜 운전자가 만약에 이거 뭐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겪는 거잖아요. 운전하다가 만약에 남자분이라 하면 공간 보고 아 내가 빼는 게 낫지 싶으면 알아서 그냥 빼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냥 기다려요. 기다린단 말이야. 차가 작으면 자기가 비켜주면 되겠구만. 그냥 기다려. 어? 그러면서 자기는 왜 안 빼주지 생각하는 거야. 예. 물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아닌 분들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단순 운전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사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그냥 내가 회사 들어와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뭐 파란만장해지고 파라다이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에 들어오면 끝나는 거야? 자, 애시기님. 회사 합격하면 그냥 내 인생 끝나는 겁니까? 뭘 끝나? 버텨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목표 지점까지 올라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치를 계속 고수를 해야 돼. 정상까지 왔으면 정상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갔으면 버텨야 됩니다. 공무원 합격하면 정년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근데 버티지 않고 나가 떨어진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안 하면 못한 겁니다. HK주님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좀 기다려보세요. 어차피 이 직원들 내가 봤을 때는 오래 못 버팁니다. 자기들이 오히려 자기 문을 파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기업은 절대 공짜로 돈 주지 않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철저한 경쟁과 성과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상명하복입니다. 위에서 까라고 하면 아래에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내라고 하고 해야 됩니다. 내가 여자기 때문에. 내가 뭐 할당제 돌았기 때문에 좀 피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생각하시면 그게 본인한테 나중에 본인의 숨통을 쬐어올 거야. 그럼 내가 회사에 남고 싶어도 남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분명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시키주님. 제가 봤을 때 한 5년에서 6년 기다리면 그분도 얼굴 보기 힘들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리 차지하고 난 못 가겠다고 버티는 사람들 5년 6년 뒤에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질 겁니다. 정말로. 당장은 좀 참아야 됩니다. 에시케주님. 이거 좋아할 게 아닙니다. 여직원분들. 정말 좋아할 게 아니야. 등잔 밑이 어두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입지를 넓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점점 좁게 만드는 거야. 내가 이제 회사에서 뭔가 살아남거나 뭔가 좀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맨 처음에는 다리 뻗고 있다가 나중에는 오므리고 있고 나중에 웅크리고 있어야 돼. 웅크렸다가 이제 웅크릴 공간도 없어지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SK누님은 여기에 너무 감정적으로 개의치 마시고 시간이 해결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님은 그냥 묵묵하게 아이고 저게 좋은 건 줄 알고 보네. 수도권 있으니까 뭐 회사에서 그냥 영원히 자기들을 다 떠받들어 줄 줄 아나 보네. 회사가 바보냐? 사기업이 바보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이고 저 사람도 이제 5년 뒤 얼굴 보기 힘들겠네. 얼굴 보기 힘들겠어. 나오고 나서 계획 있나 봐 다들. 힘들게 돌아놓고. 애초에 이 제도가 아니었으면 들어오기도 힘들었을 텐데. 어디 들어가려고 그러지? 뭐 백이 있나? 팔자가 좋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진짜로. 지금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아마 이렇게 뭔가 자신의 능력을 뭔가 발휘해야 되는데 자꾸 편한 데만 가려고 하고 자꾸 이제 기피하고 회사에 시키는 거 안 따르고 그런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5년 뒤, 10년 뒤 얼굴 보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여자분들이 월등하게 많은 건 사실이잖아. 어. 아셔야 되는 게, 여직원분들 아셔야 되는 게, 여기 사기업이에요, 사기업. 사기업입니다. 사기업 뭔가 보여줘야 돼. 님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편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버틸려면 공무원 시험 치세요. 일반인자 뭐란 말이야. 근데 왜 여기 들어와가지고, 자기 이득만 취하고, 왜 회사 일을 가리려고 그래. 시킨 대로 안 따르고. 안 그렇습니까? 회사에 왔으면 시킨 대로 해야지. 위에서 시키면 해야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데. 아무튼 에스케주님, 너무 감정적으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그냥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5년 뒤에 다시 뭐 회사에 복귀하잖아. 그럼 저 사람도 얼굴 없어요. 명단 없어. 검색해보세요. 없을 겁니다. 회사에 딱 돌아왔더니, 그때 왜 여직원분도 있었잖아요. 그 여직원 나갔어. 자기가 못 붙여도 나가더라고. 아니면 성과 없으니까 성과를 계속 쪼니까 어느 순간 안 보이던데.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억울해 하시면 안 돼. 억울해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자초한 거니까. 자, 에시케드님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